안녕하세요. 자, 페이지 113페이지 이 협의의 무건대리입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대리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을에게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면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갑은 기본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강권도 불구경한 거죠. 자식들이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싸움 박질이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한테 가서 찝쩍거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을한테 가서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겠죠. 야 임마, 넌 왜 어떻게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불알쳤어, 그죠? 책임의 내용은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서라도 넘겨다오, 이런 얘기죠. 병이 을을 만나보니까 사서 넘겨줄 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선택하겠어요? 병이 선택하겠죠. 병이 선택을 해서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건인데 일단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행위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그것이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자, 근데 전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원래 갑은 을과 병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갑이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확 뭐가 쓰이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거죠. 갑이 웬 떡인가 싶겠죠. 그러면 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자, 이런 추인권을 본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추인권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집니다. 왜 불안정한 거예요? 추인을 하면 병은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갑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고요. 갑이 추인을 안 하면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래야 돼요? 을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주고 있지 않다면 누구를 가서 상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뭘요? 추인 여부를. 네가 추인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안정하다. 빨리 추인할 건지 안 할지를 결정해 다오 라고
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채고할 수가 있고요. 채고했는데요. 갑이 말을 씹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주의하실 것은 이 채고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물론 인정이 되고요. 악의 경우에도 채고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도 번거롭다면 아예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철회라는 말이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요? 추인이죠. 다시 말하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선의 상대방 철회할 수 있어요. 악의 상대방 철회할 수 있을까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처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알고 있는 경우 악의 상대방은 무엇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 노란색으로 쓴 추인, 채고, 철회는 표현대리에도 어떻게 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요 하얀색 부분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묻는다. 요 부분만 협의 무건들의 고유한 내용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재는 지금 무엇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추인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번 계약의 무건대리 해가지고 1번 본인에 대한 효과 가 본인의 추인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추인하게 되면 매매시로 소급해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A번 추인의 성질. 추인을 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B번 추인의 방법이 나오는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명시적 추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추인하려면 다 해야 돼요.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또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추인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를 추인한 것은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면 일부 추인도 가능하고요. 변경 추인도 가능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합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이나 또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뭐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죠? 첫 번째 판례인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죠. 10번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지금 제가 요 추인의 상대방을 애매하게 가운데다가 화살표 해놨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와 민법은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문제지문에서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하여한다 X, 추인은 승계인에게는 하지 못한다 X, 추인은
상대방에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재 추인의 방법 1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32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걸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법조문이 요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추인을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일단은 뭐죠?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뭔 소리냐? 요겁니다.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본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죠. 다만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죠. 그죠?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D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추인의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133조에서 소구표가 있어요.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인을 뭐죠? 거절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뭐냐면 묵시적 추인에 관한 판례입니다. 저는 이런 거 했죠.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묵시적 의사표시다.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존재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요, 묵시적 추인이 아니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이행과 관련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자고, 판례. 1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에, 그죠?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볼까요?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별말 안 하고요. 이행을 수령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그죠? 두 번째 판례. 무권대리인이 자연금 중 일부를 본인 소유 부동산을 가등하고 있던 소유인에 대하여 본인의 채무를 뭐라고요?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채무한 금원의 변제기를 채권자 본인에게 대촉하자 그 유예를 뭐예요? 요청했어요. 여기서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행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그죠? 세 번째 말도 비슷해요.
저가 다인으로부터 금을 잘못하는 저의 채무라면 이전하여 그 토지를 깨달아서 정확히 하면. 그럼 보시면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갚은 거죠. 이행한 거죠. 이것도 뭐가 돼? 묵시적 추인인 거죠. 이에 반해서 2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에 부르면 들어가는 관계로 부가 이건 좀 이따 보기라고 마지막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그죠? 타인이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를 원리자고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기간 형사소송 고소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 안 했죠. 단순히 뭐 한 거죠? 방치한 거죠. 이것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추인이고요.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은 뭐가 아니에요?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두 번째 판례를 볼 건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의 이행이 뭐예요? 이전 등기해 주는 거죠. 그죠? 인도해 주는 거죠. 이거는 매도인의 이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한 매매 대금을 받은 것을 돌려주겠대요. 누가요? 판 사람이. 그러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등기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행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매도인의 이행은 이전 등기해주거나 재산권을 이전해주거나 인도해주는 게 이행인 거죠. 매도인이 그러지 않고요. 네가 나한테 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전 등기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5페이지 맨 밑에부터.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인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그러면 아들이 뭐예요? 팔아먹은 거죠. 매도인이 누구예요? 아들인 거죠. 매매 대금에 해당한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이전 등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매매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금원 반환 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길에 연기를 고하연 것은 이전 등기 안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무권 대리에 뭐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와요.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매매 계약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지 않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 을의 아버지예요. 을은 갑의 아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상속을 받으면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당사자면요,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고요. 아버지가 본인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본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이 뭐가 된 거죠? 본인이 된 거죠. 이런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 못하겠다, 주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반대되는 언행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이라 그랬어요. 금반원의 원칙을. 무슨 반인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뭐 받았더라도요? 상속받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한 경우에 상속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달라지죠. 그죠? 달라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2번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갑이 아들이고요. 을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땅을 성년인의 아들 땅을 또는 미성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들 땅을 대리권도 없이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갑이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죠.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갑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므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의 법적 주의가 뭐가 돼요? 상속이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승계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하러 추인을 거절하느냐. 그죠? 추인을 거절해봤자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해야 되니까 병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인 거죠. 실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할 실익이 있죠. 왜요?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대리인에서 책임을 병에게 뭐하자네? 부담하지 않게 되니까요. 정리해보자고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법적 주의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부담해야 돼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게 되지만 만약에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실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칫하다는 2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이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그죠?
근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확정이 돼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거 아주 잘 나오죠. 요 체규는 선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 누구도요?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측에 철에 언제까지 합니까? 추인 전까지.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함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양은 3번이죠. 우측에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건에 책임 발생 요건해 가지고 A, B, C, D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잊지 말자고요. C.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D. 무권 대리인이 뭐 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오시면 책임의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정이라는 놈이 을에게 기망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믿고 병에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을에게도 뭐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만약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요.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러한 책임은 뭐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본인과 무권 대리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죠?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병에게 기속되질 않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된다. 전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이 요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사무 관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무권 대리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생기는데 이게 뭐가 돼요? 사무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과 무권 대리 관계가 사무관리가 되려면 본인이 뭘 내야 돼요? 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옆집 사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간대요. 약 올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지 같으니까 나는 여행도 못 갔는데 부러워 죽겠고 얄밉고 막 그랬는데. 그죠? 을이 여행 갔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갑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을의 마당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갑이 뭐죠? 고소했어. 이거 고소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이 인간이 몇 달이요? 한 달 동안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갑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이 수도를 어떻게 고쳐줬어요. 이 갑은 을의 수도를 고쳐줄 뭐는 없는 거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를 고쳐줬다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무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이 무권대령이를 왜 추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추인하겠죠.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면 추인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을이 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 그래서 추인했다면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법적 의무 없이 갑의 땅을 팔아주게 된 거죠.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법적 의무 없이 남의 땅을 팔아준 뭐가 되는 거죠? 사무관리가 되는 거죠.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이 매매대금은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을의 고의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물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입니다. 일단 교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라고 나눠놨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 논지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렇죠? 일단 자,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람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내가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행위. 계약이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잖아요.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됐죠? 다만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래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자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준용이 됩니다. 그치?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 나왔죠.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요 갑과 을이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 있죠. 보통 우리가 뭐 문제나 기본서에 다 본인을 갑으로 배치하긴 하는데 일부러 갑과 을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라고요? 헷갈려라고요. 따라서 을이 본인이고 갑이 뭐예요? 무권대리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점.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추인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추인했다는 말이에요? 무권들에게 추인했다는 말이죠.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하자. 그럼 여기서 추인이 의미 있는 거예요? 철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철회된 겁니다. 따라서 이행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3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력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거죠. 그럼 뭐한 것을 확정이 돼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갑과 을 간에는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 간에는 계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일부를 추인하는 것은 원래 안 됩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맞고요. 4번이 답이죠.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무권자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인이겠죠. 그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하므로 요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요 자자 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뭐죠? 답은 뭐죠? 4번이 돼요. 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하지만 일부러 요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협의 무권들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니까요. 좀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요 문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깨달으면 협의 무권들이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